안녕하세요, 한상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신형 소나타 N9입니다. 현대는 N 버전 또는 N9 모델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신형 소나타에도 N9이 추가가 됐습니다. 신형 소나타에는 290마력의 2.5L 가솔린 터보가 탑재가 되는데 역대 소나타 중 가장 빠르고 출력이 높습니다. 트림은 프리미엄과 익스클루시브, 인스퍼레이션 세 가지고요.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인스퍼레이션의 풀옵션 사양이고요. 가격은 3,925만원입니다. 신형 소나타는 엔진에 따라서 외장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데 N9의 외장 디자인은 센슈어스와 조금 더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2.0과 센슈어스는 그 외장 디자인의 차이가 좀 있는데 N9은 센슈어스와 비교해서 아주 그렇게 두드러진 차이는 아닙니다. 전면에서 가장 큰 차이는 그릴과 그 아래쪽의 디자인인데 보통 N9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같아도 좀 디테일을 달리해서 좀 더 스포티하게 보이잖아요. 근데 이 N9은 그 출력에 비해서 외장 디자인의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. 스포티하다기보다는 좀 다르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. 물론 N9 모델인 걸 알 수 있는 배지는 그릴과 양쪽 팬더에 붙어 있고요. 리어 범퍼의 디퓨저 디자인도 조금씩 다릅니다. 특히 양쪽으로 두 개씩 뻗어 나온 머플러를 보면은 확실히 이 차가 좀 스포티한 모델이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죠. 타이어는 피렐리의 P0 올 시즌, 사이즈는 235에 40R19입니다. 참고로 이 19인치 타이어는 센슈어스에서도 고를 수가 있고요. 이 차의 출력이나 운동 성능을 생각을 해보면은 타이어가 좀 아쉬울 수 있어요. 예, 실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소나타와 동일하고요. N9 특유의 장식이 추가가 됐습니다. 요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또는 시트에 적용된 빨간색 바늘땀은 아반떼 N9과 비슷하고요. 운전대와 기어 버튼에도 N 로고가 적용이 됐습니다. 이 빨간색 바늘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N9뿐만 아니라 제네시스의 스포츠 모델에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. 모니터는 10.25인치 와이드 탑이 적용이 됐고요. 이 안쪽에 있는 메뉴는 다른 소나타와 동일합니다.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차량에서 주행과 관련된 주요 정보 또는 설정을 여기서 할 수가 있죠.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강하기와 보통 약하게 끄기 총 4가지가 있고요. 드라이브 모드에서 커스텀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, 자세 제어의 세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합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라이트로 들어가면은 실내 무드 조명이 있는데 이 실내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.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이렇게 가로 라인으로 이렇게 쭉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다른 현대차들의 무드 조명처럼 그 빛이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닙니다. 색상은 총 64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파란색이 조금 더 예쁘고요.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주행 경로 안내와 도로교통 표지판 안내, 주행 편의 정보, 차로 안전 정보 등이 있고요.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. 기본 2분할입니다. 이게 확대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. 우측이. 그리고 여기서 이 아이콘을 눌러서 여기에 표시되는 그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죠. 기어 버튼 앞쪽에는 수납 공간을 겸하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게 그 디자인이 꽤 좋은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핸드폰 충전한 상태에서도 화면이 좀 잘 보이고요. 이 앞쪽의 공간 자체도 넓습니다. 여기에는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. C볼트와 기어 셀렉터는 다른 소나타 같은 버튼식이고요. 색상이 조금 다릅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N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. 공조장치부터 기어 셀렉터 있는 그 주변까지 좀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인 편이에요. 실내에서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 게 이 운전대인데 이 운전대 디자인이 좀 더 스포티합니다. 그리고 주로 잡는 부분, 이 중간 부분에는 펀칭이 되어 있고요. 이 펀칭이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닌데 안 된 부분과 이렇게 번갈아 잡아보면은 확실히 이쪽 부분이 그립이 좋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은 그 림에 씌워진 가죽 자체가 약간 좀 푹신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티어링 휠의 기능성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. 계기판은 12.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. 시인성이라든가 화질 같은 경우에는 꽤 좋은 편입니다. 요 가운데 부분에는 여러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이 메뉴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변경이 됩니다. 지금이 커스텀, 스포츠 플러스, 스포츠, 그러니까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는 디자인이 같고요. G70과 달리 이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한 바퀴 회전을 하네요. 실내에서 이 차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운전대와 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특히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능성이 꽤 좋아요. 몸을 잡아주는 가운데 적용된 소재 같은 경우가 옷과의 밀착성이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좌우를 잡아주는 그 타이트함,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시트가 작게 느낄 수 있는데 몸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성은 꽤 좋은 편입니다. 그리고 이 시트는 방석의 앞부분이 연장이 안 돼요. 그래서 성인 남자 기준으로 보면은 이 쿠션이 조금 짧을 수 있어요.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단단한 편이고요. 시트 포지션이 아주 그렇게 낮게 내려가는 편은 아닙니다.
예,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차는 조용한 차는 아니고 방음이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지만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좀 가늘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차의 성격을 생각을 했을 때 실내로 들어오는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진동 같은 경우에도 그 대책이 꽤 좋아요. 공회전 때는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된 진동이 좀 가늘게 있는데 이게 주행거리가 좀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시승할 때 탔던 인제에서 그 차들은 주행거리가 좀 짧았거든요. 그 차들에 비하면은 그 진동이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. 그리고 공회전 때 실내로 들리는 배기음도 거의 없고요.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,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.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듀얼 클러치로 조합이 됩니다. 이 2.5L 터보 엔진은 여러 차에 쓰이고 있는데 차종이나 브랜드에 따라서 그 출력은 조금씩 달라요. 참고로 이 차의 출력은 290마력이고 그 세 가지 버전 중에서 중간에 해당이 됩니다. 8단 듀얼 클러치는 기존에 사용하던 7단 건식 클러치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성능이 많이 좋아졌는데 토크 그 용량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초반에 출발할 때 그런 그 꿀렁거림이 많이 줄었어요. 물론 이 차 역시도 듀얼 클러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아주 저속에서 천천히 출발할 때 그때 이제 클러치가 붙고 떨어지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. 그때는 그 가늘게 좀 떨림이 있는데 이게 동일하게 8단 DCT가 들어가도 소렌토 가솔린보다는 얘가 그 동일한 조건에서 조금씩 더 떨림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.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띄고서 딱 이 조건에서는 그 시트 쪽이나 운전대로 진동이 전해지죠. 이거는 이제 제가 인위적으로 조건을 만드는 거고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떨리긴 떨리지만 그렇게 아주 신경이 쓰일 정도라든가 승차감을 아주 확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차는 아반떼 N9과 약간 좀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. 이 차 처음 타면은 생각보다 이 차 성격이나 뭐 N9 치고는 하체가 약간 좀 부드럽고 생각보다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한 50분 정도? 1시간 정도 이제 운전 시간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오래 운전하면은 모든 차가 다 이제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, 좀 피곤함을 느끼잖아요.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그 승차감이 떨어지는 그 시점이 그 편차가 조금 더 크죠. 아무래도 이렇게 좀 스포티하게 나온 차는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을 좀 감수를 해야 되고요. 근데 생각보다는 그 하체에서 받는 그 충격을 흡수를 잘 해줍니다. 뭔가 이 댐퍼의 그 용량이 좀 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음이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에요. 특히 타이어와 바람 소리가 가장 좀 두드러지죠. 지금 속도가 60인데 이 속도에서도 밑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어 소음이 좀 크게 들리죠. 여기는 노면 소음이 가장 적은 아스팔트 구간인데 여기서는 당연히 생각보다 타이어 소음이 적죠. 근데 이 차도 그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서의 그 타이어 그 노면 소음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. 이게 소음이 많은 콘크리트로 가면은 타이어 소리가 꽤 크게 들리고 약간 좀 이렇게 울리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. 제가 현행 소나타 시승할 때마다 이 차는 풍절음이 좀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 역시도 그러네요. 지금 속도가 90인데 이때도 이제 가늘게 한 이쪽 부분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리고 속도가 더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한 110 이 정도만 돼도 A필러나 그 창틀에서 그 좀 새는 소리가 좀 들립니다. 이게 그 인제에서 탔을 때랑 똑같아요. 그때도 속도가 한 120 정도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도드라지게 들리는 그 소리가 있었는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. 이게 한 대면 모르겠는데 연속으로 이제 두 대가 거의 비슷하게 소리가 나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확실한 거죠. 이쪽에서 이제 뭔가 구조적으로 소리가 좀 풍절음이 많이 나는 그런 거죠.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2.0 하이브리드 센슈어스는 저 앞쪽에서 이제 풍절음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귀에 도드라지는, 이 차는 A필러와 창틀에서 그 바람 소리가 좀 두드러집니다. 그리고 굉장히 높은 속도에서는 이쪽에 B필러 창틀에서도
그 예전 K7 3.3 썬루프에서 바람소리 크게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 소리가 좀 비슷해요. 회전 성능은 그때 인제 서킷에서 한 6렙 정도 시승을 해봤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, 방금 저 내리막 코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게 밋밋하게 도네요. 뭐 별일 없다는 듯이 그냥 밋밋하게 쓱 하고 도네요. 전자장비가 이 컴포트 모드에서도 그렇게 많이 개입을 안 하고, 그리고 확실히 최근에 탔던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저 내리막에서 속도가 약간이지만 좀 더 많이 나옵니다. 전 사실 그때 인제에서 시승하면서 가속력이 좀 궁금했는데, 특히 그 소렌토 가솔린 그 시승하고 나니까 대략 그 비슷한 출력에 이 차는 가속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확인을 해봤는데 생각한 만큼 가속력이 좋습니다.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21초예요. 그러니까 이 중형 세단 2.5 배기량 출력 생각을 하면은 꽤 빠르다고 생각이 되고, 특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보통 차들은, 모든 차들이 가속을 쭉 하면은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가속력이 좀 줄어들잖아요. 근데 이 차는 그 줄어드는 정도가 좀 덜해요. 뭔가 힘으로 공기 저항을 뚫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쯤 되면은 가속력이 좀 둔화가 될 텐데 그때까지도 좀 가속력이 좀 살아있고, 그래서 생각보다는 가속력이 훨씬 좋죠. 기존에 소렌토 가솔린도 제가 제로 200이 한 24초 나온 거 보고 와 되게 좋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 차는 이제 그거보다 한 3초 정도가 더 빠르니까 가속력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. 이 차와 비슷한 가속력의 차로는 구형 G80 스포츠 있잖아요. 그게 대략 20초 정도가 됐고, 그거와 그러니까 조금 느리죠, 그거에 비해서는. 그리고 아우디 TTS 그거보다도 한 1초 정도가 느려요.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RPM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소리나 또는 음색이 이제 커지는데, 예를 들어서 한 4000 RPM이 넘어가면은 그때 그러니까 그 이상과 이하에서 엔진 사운드나 음색이 좀 달라집니다. 지금 2000 RPM 이 정도의 속도에서는 그렇게 엔진 소리가 크지 않거든요. 근데 4000 RPM 넘어가면은 이렇게 엔진 소리가 확 하고 커지죠.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듯이 소리가 달라지는데, 이게 소리가 뭐라 그러죠? 음색이 좀 더 이렇게 웅장하게 바뀐다고 해야 되나? 그렇습니다. 그리고 스포츠와 그 노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그 가속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은데, 이렇게 엔진 회전수 확 올렸다가 발 떼면은 자동으로 슥 떨어지잖아요, 회전수가. 근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그 엔진 회전수 바늘이 떨어지는 게 더 느려요. 이게 아무래도 다음 재가속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런치 컨트롤의 사용법은 G70이나 GV70과 동일합니다.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고 제어 장치를 길게 한 4초 정도 누르면은 완전히 해제가 되거든요.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왼발로 밟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은 RPM이 붕 하고 뜨죠. 대략 한 3000 RPM 정도에서 이제 회전수가 고정이 되고,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 때면은 이 차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순발력이 발휘가 됩니다. 보통 앞바퀴 굴림차에 출력이 높으면은 초반에 출발할 때 토크 스티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, 이 차는 토크 스티어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. 저번에 인제 서킷에서 그 런치 컨트롤 할 때는 그 노면이 약간 좀 불규칙했거든요, 좌우가. 그때는 토크 스티어가 조금 있었는데, 제가 이번에 시승하면서 노면이 좋은 걸 세보니까 토크 스티어가 거의 없습니다. 오히려 이 차가 타이어가 그렇게 그립이 좋은 타이어가 아니어서, 초반에 이제 지금 날씨가 좀 추우니까 영상 2도거든요. 그 초반에 좀 그립을 못 잡는 게 있어서 그렇지 토크 스티어는 이제 굉장히 적습니다.
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의 가속력은 좋은데 그 초중반에 가속할 때는 실제 가속에 비해서 그렇게 바늘이 올라가는 게 또는 숫자가 올라가는 게 빠른 느낌은 안 들거든요.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빠르고 특히 후반 가속력이 좀 더 인상적입니다. 그리고 그때 인제에서 탔던 차들과는 달리 이 차는 RPM을 높게 쓰잖아요. 풀가속하면은 좀 진동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가속 페달과 히트로 진동이 좀 이렇게 가늘게 전달이 됩니다. 이 바람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만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보다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안 불었거든요. 근데 어제도 이쪽에서 동일하게 바람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대략 한 100km 이하로 달리면은 이제 크게 신경이 안 쓰이지만 이제 100 이상으로 이제 주행을 할 때는 이쪽에서 나는 바람 소리가 좀 더 신경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인제 서킷에서 시승했던 것처럼 이제 주행에서 좀 인상적인 게 변속기인데 이게 벨로스터 N에 처음 적용이 됐잖아요. 성능이 꽤 좋습니다. 특히 아반떼 N9과 비교하면은 그 기존에 사용하던 7단 DCT보다 전체적으로 이 변속이 빨라요. 특히 다운시프트에서 좀 두드러지는데 이렇게 변속을 했을 때 실제 빠르기도 하지만 이 바늘이 탁 하고 움직이는 게 꽤 절도감이 있습니다. 이 차의 출력이나 배기량을 생각을 하면은 정속 주행할 때 연비도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. 시속 90에서의 정속 주행 연비는 대략 한 리터당 18에서 20km 사이 요 사이로 나오고요. 시속 110에서는 한 리터당 13에서 14 정도가 나옵니다. 같은 엔진의 비슷한 출력의 소렌토 가솔린에 비하면은 확실히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잘 나오죠. 무게 차이가 있으니까. 요즘의 차들은 다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그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파워트레인의 반응이 좀 달라지잖아요. 이 차는 스포티한 N9 버전답게 이 모드 변화에 따른 그 파워트레인의 그 반응이 좀 차이가 나는데 특히 노멀에서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좀 차이가 크죠. 일단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이 회전수가 더 높아지는 건 물론 파워트레인의 그 초기 반응, 가속페달 초기 반응이 한결 공격적으로 바뀝니다. 특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이 변속기의 이 반응도 더 빨라지고요. 거기다가 G70처럼 부분 변경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이 ACC도 작동 조건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스포츠 플러스는 이제 확실하게 달리는 모드이기 때문에 ACC 사용 조건이 아니라고 이제 세팅을 한 것 같죠. 이 차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차로 유지 같은 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최신의 ADS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. 근데 이 차가 그 최근에 나온 다른 신차와 좀 다른 게 운전대 놓고 한 15초 정도 있으면은 그 첫 번째 경고가 이제 들어오잖아요. 요즘에 나온 차 다 그렇거든요. 근데 이 차는 안 들어와요. 15초 이상 이게 지금 계속 가잖아요. 경고 없이. 그게 좀 이상하네요. 지금도 보시면은 지금 한 20초 이상 지났는데 요즘에 나온 차들은 다 보통 15초 인제 들어오네요. 30초 정도 되니까 핸들 잡으라고. 예, 인제 서킷 그 시승회에 이어서 소나타 N9을 다시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요. 그때와 뭐 느낌은 거의 같습니다. 물론 그 인제 서킷에서 시승한 만큼 예, 운동 성능을 확실하게 좀 느껴보기 힘들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이게 작은 차가 아니잖아요. 소나타가 그 덩치에 안 맞게 꽤 민첩하게 회전을 합니다. 그러니까 가속력도 좋지만 이 차는 회전 성능도 꽤 괜찮아요. 특히 소나타가 갖고 있는 기존의 그런 그 편의성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운동 성능에 좀 더 강화를 한 거기 때문에 패밀리카를 원하지만 좀 더 스포티한 차도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꽤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.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진에서는 경고 없이 계속 가네요. 이게 그 마치 그 옛날 버전 같은데요. 이게 지금 시승차만 그런 건지 소나타 N9이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손 놓고 경고 없이 계속 가네요. 직선에서는. 그래서 이 차의 주행에서의 장점으로는 가속력이 있고요. 한 세대 전의 V6 터보만큼 차가 잘 나가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, 반면에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일반 소나타보다는 좀 못하죠.
물론 차 성격 대비해서 승차감이 생각보다 괜찮은 건 맞지만 좀 이렇게 승차감에 민감하신 분이라면은 저하가 좀 빨리 올 수가 있어요. 물론 제 기준에서 보면은 그냥 일상 용도로도 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승차감이긴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하체를 떠나서 이렇게 낮은 회전수 90에서 1000 한 300, 400 정도 RPM 되니까 이 조건에서는 그렇게 또 소리가 크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데일리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긴 합니다. 주행에서 단점으로는 역시 바람 소리가 있죠. 이게 좀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게 2대 연속 이러다 보니까 A필러와 창틀에서 나는 바람 소리는 이게 확실한 것 같아요. 이게 100 이상 달리면은 이쪽에서 좀 전체 바람 소리 플러스해서 소리가 좀 더 들리기 때문에 이거 민감하신 분들은 신경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가 출시가 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전면 디자인이 좀 눈에 안 익는 거 보면은 눈에 안 익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건 이제 다 마음에 드는데 그 디자인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.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K5 GT가 있습니다. 내년에 나온다고 하네요. 예, 이로써 현대 소나타 N9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